세계 경제 움직임 알아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경제, 오늘도 조황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어떤 거죠? 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석유는 반드시 필요하죠. 네. 하지만 이 한정된 매장량 탓에 세계 각국이 이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찾는 데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독 미국만이 여유만만한데요. 특히 내년에는 에너지 순수출국으로 우뚝 선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셰일가스에 있습니다. 셰일은 진흙이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층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추출되는 것이 셰일가스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원유, 천연가스와 매우 유사한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난방이나 발전용으로 쓰이는 메탄이 70에서 90%, 그리고 석유화학 원료인 에탄이 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원유보다 저렴한 데다가 매장량도 풍부합니다. 전 세계가 앞으로 6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The impact of shale and how quickly it grew is probably the biggest single surprise. 그럼 미국에서 채굴할 수 있는 셰일가스 매장량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미국의 셰일가스 매장량은 세계 4위 규모인데요. 네. 하지만 생산량 1위는 반대로 미국입니다. 그렇군요. 현재 생산되는 셰일가스의 91%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셰일가스는 그동안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채굴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미국이 수출할 만큼 생산량을 늘렸다. 이건 바로 관련 기술이 그만큼 발전했다. 이런 얘기겠네요. 맞습니다. 일명 프래킹, 수압을 이용한 파쇄 공법 기술이 개발돼서 현장에 도입되면서부터입니다. 네.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 땅속 아래 셰일층까지 시추공을 뚫은 뒤에 모래, 화학물질이 섞인 물을 고압으로 분사해서 안반을 깨트립니다. 네. 그리고 연결된 관을 통해서 가스를 위로 퍼올리는 겁니다. So we have 4 times the gas, we have half the costs, all of a sudden a miracle. 이렇게 신기술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미국 기업들은 텍사스와 뉴멕시코 등지에서 셰일층에 저장된 원유와 가스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네. 25% of all proceeds from the production of each well. Yeah, some people got very wealthy. 그 말씀하신 프래킹 기술이 미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셰일가스뿐 아니라 셰일 원유 생산량도 늘어나면서 네. 미국 내 원유 수입도는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셰일 원유와 가스가 원유의 대체제 역할을 하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은 1,090만 배럴 전후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최대 산유국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We're becoming more and more energy dominant. I don't want to be energy free. We want to be energy dominant in terms of the world. 중동이 기존의 주요 산유국이죠. 미국 정부는 시리아 철군에 이어서 아프가니스탄 병력 감축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니온게이자 신문은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빼는 이유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셰일가스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매장량은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중국의 생산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중국 정부가 2015년 이후 조금씩 셰일가스 생산량을 늘려가고는 있습니다만 네. 미국과 비교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 중국이 채굴량을 늘리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가장 큰 이유는 셰일가스를 땅 위로 퍼올릴 만한 이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미국의 경우 셰일가스가 지하 수백 미터 내에 있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3,500m 정도 땅속 깊은 곳에 묻혀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수압 파쇄 공법으로는 채굴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90년 동안 쓸 수 있는 셰일가스가 매장은 돼 있지만 현재로서는 손 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중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강한 충격파를 이용한 채굴 공법을 개발하면서 기대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네.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주민들이 셰일가스 개발을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 연구팀이 개발한 채굴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네. 인공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 셰일가스를 채굴하는 스촨성에서 최근 2달 동안 규모 5.0 미만의 지진이 5차례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실 전체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어항 네. 속에 들어있는 물은 출렁이고요. 전등은 좌우로 움직입니다. 그러네요.
지난 24일과 25일 스촨성 룽셴 지역에 3차례의 지진이 일어나서 2명이 숨지고 13명이나 다쳤습니다. 然后我们啊组织这个食品，比如说我们的面包啊、方便面啊、矿泉水啊，分别有几百箱、几百件。 분노한 주민들은 이딴 지진의 원인이 셰일가스 채굴 때문이 아니냐며 지방정부 청사로 몰려가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스촨은 2008년에 대지진이 나서 8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나온 곳이잖아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실제 지진의 원인이 밝혀졌나요? 이 전문가들은 지진이 자연적인 이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네. 셰일가스 채굴이 지진을 유발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프래킹, 수압 하수의 공법 또한 부작용의 우려가 크다고 말합니다. 네. 우라늄 등 화학물질이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고 또 채굴로 인해 땅이 흔들리거나 집안의 침하 위험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셰일가스 채굴을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개발이냐 환경 보호냐 셰일가스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